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 오후 12시 탄소성 이론과 응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6장의 세 번째 강의 자료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한 변형의 탄소성 강성계수를 구하는 절차 중에서 제일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까지는 아탄성 이론에 대해서 유한 변형에는 필연적으로 변형 속도 텐서가 사용이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변형률 텐서는 덧셈 분해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변형 속도 텐서, 그것도 어떤 전제 조건에서 덧셈 분해가 되냐면 소성 변형은 유한 변형, 대변형이고, 그다음에 탄성 변형 성분은 미소 변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덧셈 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뭐가? 변형 속도 텐사가. 그래서 우리가 변형의 척도로는 변형 속도 텐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응력의 척도로는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아탄성 이론, 즉 탄성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얘기해서 정리할 거는 이제 소성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 화면으로 일단 바꾸고, 오늘 할 얘기를 순서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소 변형 이론에서 탄소성 강성계수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절차를 밟고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유한 변형에 대한 프란틀-로이스 방정식. 우리가 미소 변형에서도 프란틀-로이스 방정식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유한 변형에서의 소성 포텐셜 이론. 우리가 미소 변형에서도 소성 포텐셜 이론에 근거해서 덧셈 분해됐을 때 소성 포텐셜 이론을 적용해 나가서, 그 다음에 거기다 일관성 법칙을 적용을 하고, 그래서 탄소성 강성계수를 구했죠. 지금 6장의 유한 변형의 경우에도, 유한 소성 변형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일관성 법칙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성 포텐셜 함수에 사용됐던 비례상수를 구하고, 그 비례상수를 다시 덧셈 분해된 변형 속도 텐서의 각 성분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6.4.3절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6.4.2절에 그냥 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소성 포텐셜 이론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성 포텐셜 함수로 항복 함수를 쓰면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연관 유동 법칙이라 그랬죠. 연관 유동 법칙의 경우에, 그리고 또 항복 함수 제일 많이 쓰는 게 J2 시오리, 그래가지고 폰 미세스형 항복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탄소성 강성계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 자료에만 잠정적으로 6.4.3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내용은 과연 유한 변형할 때 응력은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응력이 지탱이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객관성의 연장선상에서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 그 다음에 객관성 있는 배후 응력, 특히 이제 이동 경화를 중요시할 때, 그랬을 때 어떤 조건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6.5절의 소성 스핀. 우리가 이제 변형 속도 텐서를 이제 둘로 분해를 했을 때 변형 속도 텐서를 속도 구배 텐서를 둘로 분해를 했을 때 변형 속도 텐서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스핀 텐서의 합, 이렇게 그 속도 구배 텐서를 더하기 분해로 해서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핀 텐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 그리고 객관성 있는 배후 응력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단순 전단하는 경우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탄성 변형할 때 단순 전단 변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응력 속도가 객관성이 있었나 하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는 이제 아탄성 이론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유한 소성 변형할 때 역시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로 뭘 쓰면은 좀 적절할까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단순 전단 변형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6장의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강의 계획은 7장의 금속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8장의 아주 초반부 내용, 왜 항복곡면이 그냥 면이, 우리가 이제 가정하기로는 면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왜 면으로만 가정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까 하는 내용을 7장과 8장 초반부 도입부만 설명하려고 해요. 8장 후반부와 그다음 9장의 내용은 이 유한소정 변형을 또 각 그 결정립마다 적용을 해가면서 단결정립, 다결정립 소재에 대해서 또 쭉 이론을 전개하는 건데, 뭐 내용은 텐서 벡터형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뭐 기본 원리는 간단해요. 지금 여기 소성 스핀에도 약간 그쪽 그 수식화 과정 요걸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는 설명도 있긴 한데, 그냥 정성적으로 문장으로만 텍스트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6장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강의 시간으로 따지면 한 1시간 정도 해서 7장과 8장 초반부 미세 조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 정도에는 10장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함으로써 이방성 항복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2시간 정도는 연속체 손상역학, 그래서 소성 변형을 받을수록 재료 내부는 점점점 손상을 받을 텐데 그런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할 내용으로 유한 변형에 대한 프란틀-로이스 방정식을 먼저 이제 보기로 하죠. 자, 요 프란틀-로이스 방정식은 형태는 미소 변형의 경우랑 완전히 똑같아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미소 변형에서는 변형률 징분을 사용을 했고, 그 변형률 징분 벡터가 응력 공간에서 편차 응력 텐서에 하고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동축이라고 얘기하죠. 방향이 같다. 동축이라는 정확한 그 영어에 상응하는 단어는 코엑시알이라는 뜻인데 주응력의 방향이 같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미소 변형 이론에서 썼던 변형률 속도 혹은 변형률 징분,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채팅창에서 왜 변형률 속도나 변형률 징분은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할까? 누가 한번 명쾌하게 한번 한 단어로 한번 답을 한번 채팅창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왜 속도 성분, 속도 형태의 식과, 네, 시간척도 무관성, 그렇죠. 네, 정확한 얘기입니다. 시간척도가 무관하니까, 즉 타임 딜레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 대전제가 소성 변형이건 탄성 변형이건 타임 딜레이 없이 그냥 바로바로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으로 미분을 해서 속도를 나타내도 그거는 징분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요거 속도 형태로 나타낸 거죠. 요게 항복함수의 바깥 방향, 항복 국면의 바깥 방향 법선 벡터와 같은 방향이다. 즉 동축이다. 그런데 폰 미세스 항복 함수를 쓰는 경우에는 사실은 요 라운드 F 오버 라운드 시그마가 편차 응력 텐서가 되죠. 편차 응력 텐서. 만약에 이제 주응력 공간이면은 편차 주응력 텐서, 편차 주응력 이게 이제 벡터로 나타나겠죠. 3차원 공간에서. 그거가 방향이 같으니까 그 비례상수를 람다 닷으로 써주자. 이게 이제 미소 변형 이론에서 우리가 프란틀-로이스 식을 전개하기 시작할 때 썼던 대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큰 가정이죠. 마치 요 왼쪽을 변형률 속도로 썼는데 이 유한 변형에서는 왼쪽 요 항을 변형 속도 텐서의 소성 성분이
편차응력 텐서랑 같은 방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좀 정확한 표현으로 치자면 요 노란색 표현한 편차응력 텐서하고 변형속도 텐서의 소성 성분이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만 가정을 했지 사실은 항복 국면의 바깥 방향 법선 벡터이다. 뭐 이 얘기는 아직은 하지 않았어요. 요 항복 국면 바깥 방향 법선 벡터다. 요거는 이제 항복 함수가 뭘로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편차응력 텐서일 수도 있지만 만약 다른 항복 함수를 쓰면 또 이게 편차응력 텐서하고 조금 방향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여기다 가로를 좀 써놓을게요. 안 그러면 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로를 쳤어요. 그러니까는 미소 변형에서도 프란틀 로이스 이퀘이션은 그냥 어떻게 가정한 거냐면 변형률 속도의 소성 성분 혹은 변형률 직면의 소성 성분은 편차 응력 텐서와 방향이 같다, 동축이다. 이렇게만 사실 가정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복 곡면의 바깥 방향 법선 벡터는 편차 응력 텐서다. 이게 이제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단 항복함수를 뭘 썼을 때 폰 미세스 항복함수 썼을 때만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유한 변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유한 변형에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 대전제 조건으로 변형 속도 텐서가 편차응력 텐서에 비례한다. 그리고 비례상수 미소 변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람다 다수를 한번 놔봅시다. 그러면은 미소 변형 이론을 할 때 우리가 이미 이 정리를 많이 했었죠. 미소 변형률 징분이나 아니면 변형 속도에 대해서 뭐 유효 변형 속도, 유효 변형 속도를 정의하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이미 정리를 했으니까 그 절차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례상수 람다 다시 이 정도로 구해질 수 있어요. 이 절차는 미소 변형에서 했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을 안 하려고 해요. 단 미소 변형 이론에서는 요 D 위 바에 사용됐던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입실론 바닷, 그러니까는 유효 변형률 속도의 소성 성분이 들어갔고, 유효 변형률 속도의 소성 성분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변형률 속도의 소성 성분 두 개를 벡터 내적하고, 텐서 내적하고, 5의 3분의 2배의 루트를 친 거다. 그리고 요 정의와 똑같이 변형 속도 텐서의 유효 성분은 유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하나 정의하기로 하죠. 유효 변형 속도는 유효 변형 속도의 소성 성분은 요 입실론 닷 P 자리에 DP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형태로 정의를 한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DIJ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속도 구배 텐서의 대칭 성분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변형률 속도 텐서의 정의와도 똑같아요. 요것도 지금 위에 동그라미가 아니고 다시인데 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죠. 이거는 뭐 객관성이 이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의 자체는 속도 성분으로부터 결국은 같아요.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D로 변형 속도 텐서로 부르고 있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짝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요거죠. 시그마 Y, 항복공면의 크기죠. 항복공면의 크기는 미소 변형 이론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했었냐면 입실론 U 바의 P, 그러니까 유효 변형률의 소성 성분에 비례해서 항복공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유한 변형에서는 요거를 만약에 미소 변형의 경우랑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이렇게 표현됐겠죠. 미소 변형이라면. 그런데 이제 요거를 여기서는 이제 아마 뒤에서 2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를. 자, 어떤 경우에도 이 변형률 속도의 비율이 일정히 유지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이라면은 항상 유효 변형률 자체는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구해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요거는 경로 의존하니까 소성 변형은 경로 의존하니까 입실론 닷이 중간에 어떤 히스토리를 갖느냐에 따라서 적분한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뭐 마찬가지로 유한 변형의 경우에 변형 속도 텐서가 매 순간순간의 변형 속도 텐서를 쭉 누적해서 변형 속도 텐서로부터 유효 변형 속도를 구하고 그것을 쭉 누적해서 더해줘야지 전체 유효 변형에 해당하는 총 유효 변형 양에 해당하는 이 바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국 국민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상수 결정하고 나면 이 비례상수 결정하는 이제 단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소송 유동할 때 비합축성을 가정을 하고 이거는 이제 구속 조건으로 작용을 하겠죠. 비합축성이라는 건 이제 부피가 소송 유동하는 동안에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보면은 제가 텐서 내적이라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텐서 내적 점 2개를 붙여서 여기도 이제 밑에도 물론 변형 속도 텐서 가지고 텐서 내적 하잖아요. 텐서 내적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요 텐서 2개 내적하면은 그냥 여기다 점 하나를 찍을 때는 요건 벡터 내적이에요. 벡터 내적. 점 2개를 찍는다는 의미는 여기 지금 텐서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특히 텐서를 벡터로 바꾼 다음에 6개의 성분을 가진 벡터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까지 같이 써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3 곱하기 3 2차 텐서였던 변형률 텐서를 이렇게 6 곱하기 1의 벡터 형태로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텐서 내적을 해주려면 중간에 요 D라고 하는 행렬을 살짝 계수 행렬을 하나 살짝 중간에 끼워 넣어줘서 계산을 해주면 이 계산 결과는 수직 성분은 대각선, 그러니까 2차 텐서일 때 대각선 성분은 그냥 한 개씩 나오지만 사실은 전단 성분은 대각선을 경계로 양쪽에 있기 때문에 2개씩 나오는 거거든요. 곱한 게. 그래서 요 2에 해당하는 개수를
111, 222 이렇게 대각선 성분을 넣어줘가지고 계산 결과 맞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게 텐서 내적이 아니고 마치 벡터로 표현됐다고 해서 벡터 내적처럼 생각하면 요 2가 포함이 안 되겠죠. 2가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성분 6개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계산하면 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소성 강성계에서 6 곱하기 6으로 행렬로 표시해야지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4차 텐서로 표시하면 우리가 눈으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쓰기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6 곱하기 6 행렬로 이제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개수가 곱해진 2를 주의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여담이었고, 이제 아탄성 이론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요 탄성 성분하고 그 다음에 탄성 성분이 DE죠. DE에 해당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성 성분 DP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한번 덧셈 분해한 결과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 과정이고, 노란색 노란색 상자에 변형 속도 텐서는 DE 플러스 DP로 덧셈 분해돼요. 단 어떨 때만 덧셈 분해돼요? 유한 변형에서 어떨 때만 덧셈 분해되는지 채팅창에 한번 누가 써볼까요? 항상 덧셈 분해되는 게 아니죠. 자, 채팅창에 어떤 경우에 한해서 유한 변형의 변형 속도의 탄성 성분과 소성 성분이 덧셈 분해되는지. 아직 아무도 채팅창에 글을 안 올리고 있네요. 자, 그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탄성 성분은 미소 변형할 때, 소성 변형은 유한 변형할 때, 소성 유한 변형, 탄성 미소 변형일 때 덧셈 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나마 이제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얻은 덧셈 분해되는 한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은 DE 자리에는 아탄성 이론 결과를 여기다 썼어요. 요거죠. 아탄성 이론 결과는 아니고 아탄성 이론에서 주로 채택하는 유한 변형이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DP의 자리에는 요걸 썼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 프란틀로이스 식의 결과죠.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만약에 탄성 성분이 작으니까 만약 무시한다면 프란틀로이스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아니에요. 이거 무시하면 레비미세스 식이 될 거고, 이거를 탄성 성분을 다 고려하면 이게 프란틀로이스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그마 닷에 그냥 안 쓰고 여기 미리 지금 객관성이 있으라고 위에다가 그 속이 빈 동그라미, 그냥 물질 미분이 아니고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시그마 흰 동그라미를 위에다 미리 썼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질 미분한 결과, 그러니까 까만 점을 위에다가 시그마 닷을 사용하면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탄소성 구성 방정식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요 구성 방정을 그대로 이용해서 만약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제 그 회전 효과를 무시하는 그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객관성 있는 흰 동그라미를 쓰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미소 변형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었죠. 프란틀로이스식이나 레비미세스식은 전제 조건을 그냥 변형률 속도나 변형 징분이 편차응력과 같은 방향이다, 동축이다, 이런 간단한 전제 조건을 하나를 갖고 거기서부터 그냥 탄성 성분과 소성 성분을 서로 더한 것뿐이지 뭐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칫하면은 좀
그냥 활용하는 걸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때 객관성이 결여되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근거를 갖고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성 강성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성 포텐셜 이론을 미소 변형에서 썼던 것과 똑같이 사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미소 변형에서 d 입실론 p는 d 람다 그다음에 어떤 포텐셜 함수의 응력 텐서에 대한 도함수에 비례한다. 그게 이제 미소 변형의 소성 포텐셜 이론이었는데 이건 유한 변형의 소성 포텐셜 이론이니까 변형률 속도의 소성 성분 대신에 변형 속도 텐서의 소성 성분.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그리고 유효 이거를 이제 유효 총 변형량이라고 할까? 유효 총 변형 이 바는 아까 이거 얘기했죠. 항상 적분함으로써 구해야 된다. 마치 유효 변형률을 매 순간순간 변형 속도를 적분을 해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총 변형도 변형 속도를 적분해서 얻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론은 미소 변형의 경우와 이제 순서가 똑같이 자 현재 모양에서 항복 국면은 이동 경화까지 고려를 할 때 배후응력 알파를 알파에 따라서 항복함수의 이제 위치가 정해지니까 알파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항복 국면의 크기는 카파로 그 변동량을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프라가 이동 경화 모델을 사용을 한다면 여기 고쳐야 되는데 이게 A가 아니고 알파죠. D 알파는 요거 이제 미소 변형에서는 D 알파가 D 입실론 P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한 것을 유한 변형의 모델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변형률 텐서의 징분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형 속도 텐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속도 형태고 그 다음에 변형률 텐서가 아니라 변형 속도, 그러니까 속도 구배로부터 직접 구해지는 변형 속도 텐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한 변형할 때 프라가 모델도 어떻게 살짝 변형돼야 되냐면 변형 속도 텐서에 비례하는 배후 응력 속도인데 그 배후 응력 속도가 이제 앞으로 구성 방정식이 들어갈 거니까 그냥 물질 미분을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래서 객관성 있는 응력 속도 중에 하나를 대표하는 흰 동그라미를 썼죠. 흰 도트를 썼어요. 여기. 그리고 이 미소 변형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그 가정이 프라가 모델이었죠. 요거는 내가 이제 알파로 고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띄워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좌우만 배후 응력 속도 그러면은 알파의 흰 동그라미는 흰 도트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W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W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카파는 역시 여기서도 변형률 속도 유효 변형 속도를 쓰는 게 아니라 변형 속도 텐서의 유효 성분 그러니까 유효 변형 속도를 쓰고 그걸 이제 시간에 대한 적분을 해서 총 유효 변형 요거에 따라서 항복 공면의 크기가 정해진다. 이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유한 변형에서 일관성 조건은 자 다른 모든 이 형태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변형률 텐사 대신에 변형 속도 텐사를 계속 썼다는 것만 달라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절차 그 다음에 요 각 자리에 라운드 F 오브 라운드 알파는 마이너스 라운드 F 오브 라운드 시그마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닷은 프라가 모델에 따르면 알파 닷은 C 곱하기 DP였는데 소성 포텐셜 이론에 의하면 DP 자리에 람다 닷 라운드 큐브 라운드 시그마가 대입돼야 되니까 이게 소성 포텐셜이 적용된 배응력의 그 도함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DP는 유효 변형 속도죠. 유효 변형 속도는 소성 포텐셜 이론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람다 닷을 구할 수 있게 돼요. 람다 닷을 구하면 람다 닷이 이렇게 구해지죠. 일관성 조건으로부터. 그래서 소성 포텐셜 함수나 아니면 항복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람다 닷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소송 포텐셜 함수나 항복 함수 F, 그리고 항복 국면의 크기의 진화 법칙, 뭐 크기가 어떤 식으로 커지느냐 하는 것이, 요거는 이제 일종의 재료의 특성이죠.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람다 닷의 값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람다 닷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DP를 구할 수 있어요. 이 DP 구하는 과정은 미소 변형의 경우랑 똑같은데, 단 뭐만 틀리냐면, 미소 변형의 경우에는 시그마 흰 닷은 이퀄 CEP 곱하기 입실론 P 닷, 혹은 뭐 D 시그마는 CEP 곱하기 D 입실론, 뭐 이런 정도로 계산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DP가 시그마 닷의 어떤 개수가 곱해진 형태로 나타나고, DE 자리에 같이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덧셈 분해된 결과의 총 변형 속도 텐사는, 이거는 이제 아탄성 성분이고, 그다음에 이게 소송 변형 성분이죠. 소송 성분. 그리고 총 응력의 객관성이 있는 속도 성분. 이렇게 돼서 이 앞에 곱해지는, 대괄호로 곱해지는 짝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탄소성 강성 계수의 역텐서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정텐서를 구해서 DIJ에 곱하면 시그마 다시 계산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B는 요 분모죠, 그죠? DP 밑에 있는 요 분모를 B라고 그냥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미소 변형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여러분의 미리 다운받았던 자료에는 제가 미소 변형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잘못 표현했던 1-베타가 이쪽 이동 경화하는 쪽에 곱해지고, 그다음에 베타가 등반 경화하는 데 곱해졌었는데, 곱해진 표현을 썼었는데 그걸 다 뺐어요. 다시 그냥 등반 경화하고 하면은 여기에 기여하는 양이 그냥 바로 들어오면 되고, 이동 경화하면 그 기여하는 양이 바로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단 우리가 그 유동 응력 곡선에서 한 방향으로만 응력 변형 곡선을 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동 경화하는 양하고 등반 경화하는 양이 합해져서 나타나는 거다. 물론 이동 경화 양이 제로면 등반 경화만 했을 거고, 만약 등반 경화한 양이 제로면 이동 경화만 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사이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두 효과가 합해진 결과가 유동응력 곡선이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유동응력 곡선을 구하면 거기서 이동 경화한 양은 알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동 경화한 기여분을 알아내려면 반대 방향으로 또 그 유동력 곡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 방법은 좀 번거롭긴 하지만 확실하게 바우징거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 시험법이죠. 그래서 지금 요 밑에다가 지금 써놓은 게, 성분으로 표시해 놓은 게 시그마 객관성 있는 흰 닷은 탄소성 강성 계수 곱하기 변형 속도 텐서. 이렇게 지금 요거는 2차 텐서, 4차 텐서, 2차 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요거를 6 곱하기 1 벡터, 요거 6 곱하기 6 행렬, 요거 6 곱하기 1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게 눈에 딱딱 보이니까 이해하기가 좀 편리하죠.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텐서적을 한 결과가 개입될 수 있다. 텐서적하고 벡터적 살짝 다른 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항상 주의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연관유동 법칙의 경우에는 소송 포텐셜 함수에 뭘 쓴다? 항복함수를 쓰면은 그게 연관유동 법칙이다. 그리고 항복함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포미세스 재료에 대한 항복함수, 즉 J2CO리를 쓰면 S 자리에 배응력까지 아예 포함을 시켜서, 근데 그 배응력도 배응력의 편차 성분만 포함시켜가지고 요게 바로 포미세스 항복함수를 썼을 때, 포미세스 재료를 썼을 때의 항복함수죠. 그래서 요 결과들을 앞서 정리한 탄소성 강성 계수에 쭉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정리가 된다. 이동 경험만 지금 고려한 경우인가요? 둘 다 고려한 거군요. 소성 계수 KP가 프라가 모델을 쓴 경우에 비례상수 C 플러스 그다음에 등방 경화 효과 3분의 2배의 항복 국면의 크기 자체가 늘어난 비율, 증가율. 이렇게 해서 소성 계수가 개선이 된다. 요거는 우리가 미소 변형 이런 얘기할 때 다 이미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퀴즈 시험도 한번 봤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과제물로 또 숙제도 했을 거기 때문에 이 KP의 의미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성 스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강의 시간 벌써 제가 35분을 끌어버렸네요. 그럼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소성 스핀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하기로 하죠. 그래서 6장 사실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까지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과제물 발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오케이. 호스트를 제가 일단은 이승로 TI한테 좀 넘길게요. 오케이. 넘어갔죠? 그러면 이승로 TA가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해주고 저는 일단 좀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들리시나요? 예.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탄소성 이론과 응용 홈워크 6 발표를 맡게 된 민규입니다. 먼저 금속 재료는 302SS 스틸을 사용을 하였고요. 아래 보시는 참고 문헌에서 유도 응력과 탄성 계수, 포화성비를 정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위 재료가 등방성 경화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지점이 항복을 일으키는 일반 응력 텐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항복 조건의 보미세스 항복 함수를 사용을 했을 때 라운드 F 라운드 시그마 IJ는 이렇게 6 곱하기 1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5, 0, 마이너스 5, 0, 0, 0 기가파스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기반으로 해서 시그마 Y, 입실론 P 바, 그리고 이 P,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시그마의 놈의 스퀘어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시어 모듈러스와 라멜 컨스탄트를 구하고 탄성 강성 계수를 구합니다. 잠시만요. 우민규 군 컴퓨터가 좀 네, 스탁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승철이 먼저 하고 다시 우민규 정리되면 나머지 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공유 네. 중지하겠습니다. 네.